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전체 시장이 모양이 그런 대로 상당히 좋아졌다 싶었는데요. 오늘은 시장 전체에 어떤 그 불안 심리 같은 게 이렇게 저변에 좀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역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리 불안.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에 그러니까 파병을 하는 거죠. 그에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에도 그런 영향이 조금 이렇게 미치지 않겠나. 이제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심리에 조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요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좀 밀리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인데요. 거래소가 오늘 8조 7천억입니다. 거래 대금이 어제 9조 3천억, 9조, 10조. 그러니까 최근에 10조까지도 가고 9조 단위까지 유지가 되다가 오늘은 또 8조까지 거래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는 어쨌든 시장의 활기가 많이 부족하다. 매매가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4조 6천억입니다. 이 4조 단위로 최근에 이렇게 그제도 4조가 됐고 어제는 5조인데요. 코스닥이 그래도 한 10조 정도는 거래가 됐는데 4조까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조까지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제가 본 바로는 4조까지는 가도 3조까지는 거래 대금이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4조 6천억이다 그러면 거래량으로서는 아주 최저 바닥이 아닌가, 거의 매매가 활기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지금 추세 바닥, 요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요 지지선은 좀 지켜주고 있죠. 최근 한 일주일간은 요 지지선을 아래로 양봉과 음봉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요 지지선만큼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의 생각은 요 지지선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주봉으로 봐도 그 지지선은 어느 정도 상당히 단단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죠? 좀 길게 봐도 지금 보여주는 요 지지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단단하게 버텼던 그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그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이렇게 바뀌면서 약간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지선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물론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우위 한 100만 주 넘게 매도 우위했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나기는 했지만 이번 주는 조금 삼성전자도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종합지수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걱정할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오늘 하루인데 아침에 이렇게 좀 높게 붙는 듯 하다가 종가에 많이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낮게 출발하더라도 종가가 이렇게 높게 끝나는 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 그 다음날 시장이 대체로 플러스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분봉으로 봐도요. 한 4, 5일 동안 이렇게 추세를 보면 그런 대로 저점을 이렇게 좀 확인시켜 주면서 매수세가 가담하는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악질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파병한 것,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 얘기로는 상당히 우리 그 안보에도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2,70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꽤 많이 산 겁니다. 거래 대금 대비했을 때요.
기관이 370억 미수 우위, 외국인이 3,300억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100만 주 넘게 이렇게 매도한 거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어제 그제하고는 또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봐야 되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310만 주, 그러니까 아마 시간 외로 이렇게 물건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장 끝나기 전만 해도 100만 주였는데요. 오늘 종가로 봤을 때 시간 외까지 포함하면 300만 주 넘게 오늘 매도 우위했습니다. 한 이틀 동안 15만 주, 12만 주 이렇게 매수 우위하다가 다시 삼성전자를 매도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다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외국인들이 오늘 한 300만 주 넘게 팔기는 했지만 기관이나 개인들이 많이 사주면서 하락은 500원 마이너스니까요. 하락은 그렇게 깊지 않았죠. 삼성전자 그래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14조 넘게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어제 그제 양봉이 살짝 났었는데요. 이렇게 추세로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또 외국인들이 한 300만 원 넘게 매도 우위했지만 주가는 별로 크게 영향받지 않고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 조금 더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고객 예탁금이 50조 700억입니다. 50조 7천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3개월간 돈들이 좀 빠져나갔다가요. 요 근래 50조에서 한 55조 요 수준까지 한 5조 정도가 늘어났다가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오늘 50조 7천억이니까요. 50조까지 다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최근에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하지 않고 있다. 관망세가 진하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아마 미수나 신용을 이용한 개인들 단타 매매, 그러니까 선수급들 이런 분들만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거래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은 17조 8천억이니까 여전히 신용용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미수금도 지금 9,800억이니까요. 1조 가까이 쓰고 있죠. 그래서 거래는 뜸하고 시장은 좋지 않지만 개인들이 미수나 신용은 아직도 활발하게 쓰면서 단타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면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36%, 다우가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씩씩하게 이렇게 거침없이 올랐다가 최근에 한 보름간은 이렇게 좀 꺾였습니다. 다우만 놓고 보면 21선이 깨지면서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어제 0.7% 올라주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애플 같은 게 이제 어제 구글이죠. 알파벳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지금 시간 외에서도 5.5%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로도 1.7% 올라줬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빅7 요 주식들 대부분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알파벳 구글이 상당히 실적이 그런대로 좋았다. 그래프도 이렇게 보면 붕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봤을 때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S&P 500이 이렇습니다. 여전히 아주 강한 모습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 어제 2.3% 올라줬고요. 닛게이 0.9% 플러스, 대만이 마이너스 0.4%, 대만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0.2%, 프랑스 마이너스 0.6%. 유럽 시장은 조정은 좀 받고 있지만 상승세가 꺾였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상해 마이너스 0.6%, 항생 마이너스 1.4%. 항생 같은 경우는 급등 후에 한 절반 정도 지금 반납을 하고요. 다시 이렇게 21선 아래에서 버벅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음봉이 난 게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더존 비전이 오늘 9.8% 올랐습니다. 아마 회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요 근래 며칠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게요. 오늘 또 기관이 한 9만 8천 주, 외국인이 5만 2천 주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인데 추세로 보면 기관들이 근한 6일째 오늘 매수 우위했고요. 요게 연기금 또 골고루 투신이나 증권사까지 골고루 이렇게 조금씩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기 때문에요. 이익 나신 분들 물량을 다 소화해주고 다시 이렇게 매집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7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5만 원대가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5만 8천 원대니까요. 바닥에서부터는 많이 올랐지만 저 앞에 좀 높게 사신 분들은 아직도 아마 매수가가 안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모양이면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좀 틀었다. 다시 좀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보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업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회원님들한테는 아마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좀 고생을 하신 분들 이제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팔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한번 진득하게 한번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듯이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옛날 가격이 이렇게 나오죠. 저 앞에 한 3년 전 13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이제 5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근한 3배 빠져 있습니다. 그때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더 좋거든요. 실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AI 관련했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신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주 분주하게 언론에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이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올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덴티움 이렇게 보시면 요게 그래프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닥에서 살만한 종목 중에 덴티움도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저 앞에 사신 분들은 지금 많이 물렸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금년 3월 6일 날 14만 8,500원 갔다가 9월 9일 날 바닥을 찍었는데요. 그때가 6만 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만 놓고 보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데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쪽이 이제 중국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한 50%를 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소비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실제 개수상으로는요. 매출액이나 이쪽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이제 초기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성장성을 높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덴티움은 실적 관련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거가 없는데 주가는 반토막 더 이상 나 있다. 요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다. 요 가격대에서는 지금 하락이 좀 저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수급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미는 없습니다. 거래량에서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가격에서는 좀 들어가서 사놓고 기다려도 될 만한 그런 종목 아닌가. 이제 중국도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일시적이 될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플란트 이 관련해서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나투어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이유는 이제 이것도 코로나 국면에서 3년 동안 적자가 상당히 컸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하나투어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서 여행업계 전반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한 1,000여 개 업체가 도산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투어 같이 이렇게 큰 여행업체들이 오히려 그런 구조조정의 혜택을 이제부터 이제 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3년 적자가 나다가 금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40억 영업이익, 금년에는 한 609억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나서
지금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때 살짝 작년 금년 초죠. 살짝 반영이 된다 싶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하락세가 아주 깊습니다. 이때 3월 25일 날이 7만 원 고가인데요. 4만 4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4만 8천 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덴티움하고 비슷하죠. 중국 소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실적은 또 상당히 좋아졌고요.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지금 좀 싼 맛에 들어가 볼 만하다. 사놓고 기다리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도 이렇게 하락세가 멈추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바닥을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요. 일단 흑자 전환했고 주가가 반토막 났고 오랫동안은 1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요거 가지신 분들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손바뀜도 많이 일어났을 것 같고요. 수급 면에서도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소화가 된 그런 종목 같다. 그래서 뭐 급하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살만한 종목이 없을 때 또 하나투어를 기존에 좀 해보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는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제가 한 1년 전부터 꾸준히 방산업체 중에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근 한 2배가량 올랐습니다. 아마 현대로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마 손해 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익이 났지 않나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이익 실현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현대로템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들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이익 내고 지금 이익 실현하는 매물 같거든요. 그래서 쌍끌이로 기관이나 외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은 오늘도 그렇지만 대여섯 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목표가 8만 원 이렇게 제시하면서 지금 6만 3천 원인데요.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사고 기관 외인들이 팔 때는요. 대체로 그 상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추세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요. 요 추세가 살짝 이렇게 망가졌죠. 그래도 아직은 21선 위에 있긴 한데요. 쌍끌이로 매도 우위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익 낸 사람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 일단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나서 또 다시 조정을 받고 나서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JLK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마 요거 유무상 받으신 분들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정자분만큼은 저번에 12,000원, 11,000원 요때 조금 이익 실현하고 다시 밑에서 잡아보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아마 일부 파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대로 다 그 물량을 떠안고 지금까지 오신 분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 한 6일 동안 근 한 20%가 단숨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증자받은 물량들이 오늘이 이제 그 상장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상장이 되기 전에 그 물량을 미리 이렇게 팔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확실하게 상장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팔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미리 이렇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장이 되면서 물량이 나왔을 때는 막상 또 플러스가 났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한 5%까지 올랐었는데요. 종가는 80원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아마 오늘까지도 물건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 그 증자 관련해서 요 늘어난 물량들이 이번에 한 6일 빠지면서 대충 좀 소화가 됐지 않겠나. 마지막 물건이 오늘까지 이렇게 좀 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한번 성장성을 믿고 JLK가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쪽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하는 그런 그 기술이 아주 특화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적은 돈으로 JLK 같은 거는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단 이렇게 이어보면 이 하단 추세가 아직은 깨지지 않은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났는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누군가는 열심히 좀 사 모아놓은 좀 매집한 흔적이 남은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중장기로 성장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물량을 많이 늘려놓은 주식이기 때문에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대체로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자하고 나서 JLK도 이제 그런 그 케이스에 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안 파셨다고 그러면 굳이 바닥에서 팔지 말고 진득하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좀 단단한 맛을 보일 것 같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6만 원 근처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팔자 우위했지만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사자 위로 돌아서면서 약간 플러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하나 하고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앞두고 이렇게 큰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트럼프 리스크가 있죠. 그런 걸 걱정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우리 시장은 사실은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 대비했을 때 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웬만해서는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이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파셨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